그 돈으로 그걸 사겠다고? 안 돼. 그건 낭비야.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이 번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불쾌하시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어머니라면요? 갑자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경험 많으신 분의 조언인데 들어야 하나? 하지만 우리가 번 돈인데 혹시 내가 철없는 건가? 오늘은 돈을 둘러싼 고부 갈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본질은 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조언과 간섭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족 사이에도 꼭 필요한 선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원 씨는 결혼한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남편 우진 씨와는 대학 동창으로 만나 7년을 연애했습니다. 둘 다 직장인이고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살림을 꾸리는 게 설렜습니다. 월급을 합쳐서 생활비를 쓰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가끔은 둘이서 여행도 가는 것, 그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습니다. 변화는 결혼 3개월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댁에서 점심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지원 씨가 우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 우리 제주도 갈까? 비행기표 미리 예약하면 싸던데. 순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주도? 신혼여행도 갔다 왔는데 또 가게? 그 돈이면 적금 하나 더 들어야지. 애 낳으면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지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네, 그냥 생각해 본 건데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갈 거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 돈을 물처럼 써. 엄마 말 듣고 저축해.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지원 씨는 뭐라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우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가는 건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우진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원래 저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나쁜 뜻은 아니야. 지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원 씨 부부는 차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이 불편했고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의해서 중고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차 산다며? 무슨 차? 어머니, 중고경차요. 저렴한 걸로 알아보고 있어요. 중고차? 안 돼. 중고는 고장 많이 나. 차라리 신차를 사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예 사지 마. 너희 지금 돈 모을 때야.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요. 상의는 무슨? 엄마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차는 돈 먹는 하마야.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생각해봤어? 그 돈이면 1년에 1,000만 원은 더 모을 수 있어. 그날 저녁 지원 씨는 우진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어머니한테 우리 계획을 다 말하는 거야?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쓰는 건데 왜 매번 허락받아야 해? 우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가 물어보셔서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어머니가 우리 돈 쓰는 것까지 관여하신다는 거야.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야. 엄마는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과하긴 한데 나쁜 마음은 아니잖아. 지원 씨는 허탈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정타는 몇 달 후에 왔습니다. 지원 씨는 승진을 했고 월급이 올랐습니다. 기뻐하며 우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승진 기념으로 내가 갖고 싶었던 가방 하나만 사도 될까? 명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눈여겨보던 브랜드 가방이었습니다.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진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내가 번 돈인데 당연히 사야지. 그런데 다음 주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원아, 우진이한테 들었는데 가방 산다며? 아, 네, 제가 승진해서요. 승진 축하해. 근데 말이야, 가방은 무슨 가방? 50만 원이면 적금 한 달 치잖아. 가방은 낡은 거 써도 돼. 젊을 때 돈 모아야 나중에 편해. 지원 씨는 참았던 감정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온 후 지원 씨는 결국 가방을 사지 않았습니다. 사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지? 그날 밤 지원 씨는 우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우리 경제생활까지 간섭하시는 거 견딜 수가 없어. 우리가 버는 돈인데 왜 우리가 결정하지 못해? 우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엄마가 좀 과하긴 해. 근데 진짜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엄마는 평생 저축하면서 사셨어. 그게 엄마 방식이야. 그게 어머니 방식이면
우리 방식도 있잖아. 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볼까요? 지원 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번 돈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지?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지원 씨가 원했던 건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는 것. 물론 무분별하게 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축도 하고 있었고 미래 계획도 세워놓았습니다. 다만 가끔은 현재를 즐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매번 같았습니다. 그건 낭비야. 지금은 아껴야 할 때야. 지원 씨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거지? 나도 어른인데 왜 내 선택을 존중해 주지 않으시는 거지?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주변 반응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관심 가져주시는 거잖아.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어? 우리 시어머니는 돈 달라고만 하지. 친정어머니도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젊을 때 저축해야지. 참아. 지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한편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젊을 때 돈 안 모으면 나중에 후회해. 나는 저 애들이 힘들까 봐 말해주는 건데 왜 내 말을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두 사람의 미래가 걱정됐던 겁니다. 시어머니 자신은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샀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야 한다. 이게 시어머니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며느리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성공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시어머니에게 이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통제로 느껴졌습니다. 우진 씨는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건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서 지금 우진 씨가 편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말도 맞았습니다. 둘이 번 돈인데 왜 어머니가 간섭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내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진 씨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면 불효자식이 될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가 서운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진 씨는 애매하게 대응했습니다. 엄마 말씀도 맞고 당신 말도 맞아. 우리 적당히 하자. 하지만 이런 애매한 태도가 오히려 갈등을 키웠습니다. 여기서 핵심을 봐야 합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모두 정당한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사람이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은 생존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그래서 무조건 모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를 희생해서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돈은 선택이었습니다. 돈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도 소중했습니다. 균형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에게 돈은 책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잘 벌어서 가족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쓸지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 가지 다른 철학. 그리고 아무도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돈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경계와 존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조언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조언이 아니라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했으니 내 방식이 옳다. 하지만 며느리는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성인이고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설령 실수하더라도 그건 자신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경험 많은 사람이 조언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조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언이 강요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나을 것 같다는 조언입니다. 넌 이렇게 해야 해는 강요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조언입니다. 내 말대로 안 하면 후회할 거야는 협박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조언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강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강요 뒤에는 이런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아직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내 말 들어. 이게 문제였습니다. 지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요즘 적금 얼마나 들었어? 최소한 월급의 절반은 저축해야 해. 그 순간 지원 씨는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일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투니? 엄마가 너희 걱정돼서 물어보는 건데.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어머니. 하지만 저희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저희가 결정할게요. 내가 간섭한다는 거니? 내가 며느리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지원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간섭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에게도 저희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 씨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너희 걱정돼서 한 말인데 지원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더라. 우진 씨는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와 먼저 대화를 나눴던 터였습니다. 엄마, 지원이 말이 맞아요. 우리 돈은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너마저 그렇게 말하니? 엄마가 너희 미워서 그러는 줄 아니?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우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엄마 방식이 있듯이 우리 방식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원 씨 부부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지원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분 상하셨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걱정하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힘들게 사시면서 우진 씨 키우신 거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도 저축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가끔은 현재를 즐기면서 살고 싶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엄마는 너희가 나중에 힘들까 봐 그러는 건데. 우진 씨가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가 힘들어도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엄마가 대신 책임질 필요 없어요. 그럼 엄마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니? 지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조언은 해주세요. 어머니 경험은 정말 소중해요. 다만 선택은 저희가 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말씀을 들을지 말지도 저희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네.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옳다고 믿어왔는데, 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는 그게 옳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다른 방식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엄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우리 방식을 찾고 싶어요. 그날 이후 천천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끔 그 돈으로 그걸 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원 씨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을 무조건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맞아요. 저희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스스로 했습니다. 우진 씨는 더 이상 중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 방식대로 살 거예요. 하지만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속상하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수연 씨의 마음이 이해되셨나요? 아니면 시어머니의 입장이 공감되셨나요? 어쩌면 재훈 씨의 고민이 와닿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다르고 모든 관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모두 건강한 거리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습니다.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이 말 뒤에는 수많은 침범이 숨어 있습니다. 동의 없는 방문, 허락 없는 간섭, 존중 없는 조언.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다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되 침범하지 않는 거리. 챙겨줄 때 강요하지 않는 관심. 함께하되 숨 쉴 공간을 주는 배려. 이게 건강한 관계의 비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밀하지만 독립적인 관계. 서로 사랑하지만 각자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가족이니까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니까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며느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용기 내서 말하세요. 구체적으로 감정이 아닌 사실로 말하세요. 어머니가 싫다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요. 시어머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며느리가 거리를 원하는 게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며느리도 독립된 어른이고 자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과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남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립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갈등을 키웁니다. 용기 내세요. 어머니께도 아내에게도 명확하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중재자가 아니라 해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갈등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갈등을 외면하는 게 나쁜 겁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하는 게 나쁜 겁니다. 오히려 갈등은 관계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더 지켜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생활이고 존중이고 경계선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지도 마세요.
가족은 서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가깝지만 침범하지 않는 거리.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는 가능합니다. 용기 내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을 말할 수 있는 대화가 없다면 고부 갈등은 습관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대화가 필요한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배워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